조선일보 김작가 신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린이 조선일보 김작가 시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또 너무 오래간만에 돌아왔죠. 기자님 요즘 날씨가 너무 덥지 않아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며칠째 35도가 넘어가는 이 살인적인 폭염이 계속돼서 너무 지치는데요. 요즘 날씨가 또 이상해요. 그렇죠. 소나기가 갑자기 막 엄청 게릴라성으로 쏟아지다가 콜처럼. 또 갑자기 좀 있으면은 해가 짱짱하고 날씨가 요즘 너무 이상해졌어요. 그렇죠. 요즘 이런 이상기후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예.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님? 자, 지금 보면은 독일 서부와 벨기에 등 서유럽 지역에서는 100년 동안 볼 수 없었던 폭우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지금 독일 일부 지역에서는 1제곱미터당 148리터의 비가 48시간 동안 쏟아졌다고 합니다. 와. 평년 한 달 동안의 강수량 약 80리터를 훌쩍 넘는 수치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게 한 달 동안 고루고루 내려야 되는 게 한 방에 그냥 꽉 하고 쏟아진 거죠. 와, 이거 말 그대로 물폭탄이 떨어졌네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서유럽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이제 폭우가 쏟아져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었다고 하네요. 네. 북미 지역은 지금 폭염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리튼 지역은 지난달 30일 기온이 무려 49.6도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50도까지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와. 이거는 진짜 100년 만에 최고 기온이었다고 하네요. 너무 덥다 보니까 미국의 캘리포니아, 오리건주 등에서는 대규모 산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얼음의 땅에서도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요. 이게 알래스카에서 시베리아로 이어지는 북극 지역에 네. 20일 기준 지난주 3일 동안 연속 번개가 쳤다고 해요. 이게 여기서 보니까 네네. 추운 북극 지역에서는 번개가 치는 게 정말 드문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드물죠. 이처럼 북극에서 번개는 정말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합니다. 번개가 일어나는 소나기 구름은 지표 공기가 가열되면서 생기는 상승 기류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 북극은 원래 추운 땅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렇게 지표면이 뜨거워질 일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래 건조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뭐 그런 기후 현상이 일어나기 힘든 곳이었는데 그렇죠. 이게 약간 조금 이제 수분이 올라가면서 이제 촉촉해지면서 번개가 치고 이랬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근데 하필 번개 친 곳이 아직 그렇게 습기가 있다 해도 메마른 땅인데 그곳에 그렇죠. 번개가 치니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가 보군요.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시베리아에서는 대형 산불이 2주 넘게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주지사는 높아진 기온과 마른 번개의 영향으로 산불이 발생했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과학자들은 지구를 뒤덮은 이상기후가 지구 온난화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세계 기상 원인 분석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 극단적 기후 현상이 더 자주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도 이례적인 폭우와 폭염, 동토, 그러니까 추운 땅에서의 더위 같은 것은 이상기후 현상들은 지구온난화에서 역시 기인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열대야를 앓고 있고 폭염이 심화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기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올해에는 좀 이른 열대야가 왔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저희 7월 15일자 신문에서 다뤘던 내용인데요. 이른 열대야가 오고 이제 뭐 열돔 현상이 왔다 이런 내용인데 이 열돔 현상이란 대기권과 성층권 사이에 있으면서 찬 공기와 더운 공기를 섞어주는 제트 기류의 힘이 약해져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하네요. 뜨거운 공기가 순환되지 못해 날씨가 더워지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이게 마치 뜨거운 공기가 돔 경기장 있잖아요. 그렇죠. 야구 치는 곳. 그게 네네. 이렇게 덮고 있잖아요. 네. 그 뜨거운 공기가 그것처럼 저희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어우, 이게 생각만 빠져나가지 해도 않고. 덥다. 네. 네, 요즘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더욱더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온열 질환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온열 질환 증상이란 이게 심한 땀 흘림, 두통, 어지러움, 그리고 창란이 보인다고 해요. 네. 갈증이란 입만 없고 울렁거림 등의 현상이 있고 이제 원인은 더운 환경에서 일이나 운동을 하면서 수분과 전해질 공급이 충분하지 않았을 때 일어난다고 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야외 활동을 즉시 중단하시고 그렇죠. 서늘하고 시원한 곳으로 일단 이동하셔야 됩니다. 특히 그늘진 곳이 좋겠죠, 야외시라면. 그리고 누워서 다리를 올리시고 전신 순환을 이렇게 시켜주시는 게 좋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몸을 조이는 옷 같은 게 있으면 느슨하게 좀 벗어주시고, 저희가 이제 이온 음료라고 하죠. 전해질 음료나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또 이제 그런 온열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부채질을 하거나 선풍기를 꼭 틀어서 열을 식혀주시고요. 그럼에도 이제 30분 동안 환자가 회복되지 않으면 병원에서 처치를 받아야 되니까 꼭 그런 거는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이 지구온난화로 전 세계가 정말 난리네요. 맞습니다. 근데 조금 제가 철없는 말일 수도 있는데 와중에 좀 되게 반가운 소식도 있긴 하더라고요. 여름철에 저는 그거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더운 것도 더운 건데 네. 싫어. 이 모기가 전 정말 너무 싫거든요. 어제도 모기 때문에 잠 설쳤어요. 7월 26일자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 모기도 못 버티는 폭염, 개체수가 30%나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야. 날씨가 너무 더워서 모기들도 지쳐서 죽거나 태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건 정말 즐겁네요. 네. 근데 모기 유충은 29도에서 30도 정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다고 하는데 그보다 온도가 올라가면 수명이 짧아져 개체수가 감소한다고 하네요. 이야. 자세한 건 저희 어린이 조선일보 신문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기자님이 이게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었는데 제가 아까 기자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네네. 그 물이 녹아서 좀 뭐 그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아까 네. 그 북극에서 번개 쳤을 때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서 그때 예전에 신문에서 봤었는데 네네. 그 물이 녹으면 해류 변화라는 게 일어나는데 그게 정말 지구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네. 혹시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지금 보시면 지구 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으면 이제 물이 되겠죠. 얼음이었으니까 그 물이 이제 지구상에 많아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유속이 느려지는 거죠. 유속이 뭔가요? 유속이라는 건 이제 물의 흐름 그 속도가 이제 점점점 느려지는 겁니다. 아무래도 빠르기가 이제 점점 느려진다고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그게 이제 바다기 때문에 해류라고도 하는데 해류 순환이 자꾸만 느려지면은 남쪽 바다의 열이 북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정체가 되기 때문에 유럽이나 북아프리카 같은 곳에는 가뭄이 심해지고 대서양에는 돌풍, 허리케인이 막 증가하고 이런 재앙에 가까운 기후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현재 지구의 해류가 거의 1000년 만에 가장 느려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제가 예전에 어디서 봤는데 같은 바다인데 네네. 짠 염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달라서 색깔이 달라서 경계가 져 있는 걸 봤었거든요. 네네. 그럼 이 좀 약간 좀 유치하게 말하면 바다가 싱거워져서 그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흐름이 다 깨졌다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해류가 몰고 오는 이제 기온 변화라든지 기후 변화들이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때는 제대로 된 계절이나 기후 현상을 보여주지만 이게 이제 흐름이 깨지면은 각종 이상 기후들, 아까 말한 어떤 돌풍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빈발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지구 온난화가 더 심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류가 굉장히 느려지게 만드는 이제 빙하의 녹는 속도, 이게 얼마나 지금 빠르냐?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 따르면 그린란드 빙하는 2002년 이후 매년 2770억 톤, 남극 빙하는 1510억 톤씩 녹거나 떨어져서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2000 몇 톤이요? 그렇죠. 한 번에, 그것도 매년 녹고 있다는 거죠. 수천 톤이 녹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지금 좀 엄청 심각한 거네요. 엄청 심각한 거죠. 저희가 이제 남극이나 북극에 잘 갈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녹고 있는지, 얼마나 빙하가 깨지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을 관측을 해보면 수천 톤의 빙하가 그대로 물이 된다고 합니다. 독일과 노르웨이 연구팀은 지난달에 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내놓았어요. 그린란드 빙하의 상당 부분이 티핑 포인트, 즉 작은 요인만 더해져도 엄청난 변화가 생기게 되는 전환점, 이 티핑 포인트 직전에 놓여 있다. 수세기에 걸쳐 해수면, 그러니까 물의 이제 높이, 바다의 높이를 1에서 2m까지 더 높일 수 있다. 그 소리는 양이 많아진다는 거죠. 해류 변화에 영향을 줄 만큼
빙하가 많이 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게 정말 생각한 것보다 너무 심각하네요. 그렇죠. 저희가 항상 저희 어렸을 때는 그랬었거든요. 환경오염을 계속해서 놔두면 이게 부메랑이 되어서 언젠가 우리에게 돌아온다. 맞습니다. 전 그게 정말 먼 미래에 나오는 일일 줄 알았거든요. 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일 줄 알았는데 네. 이게 지금 저희의 코앞에 다가와 있는 일이네요. 벌써 저희가 정말 뜨거운 이 열기를 느끼고 있는 이런 폭염 현상이 지속되는 것만으로도 우리 곁에 기후 변화의 재앙이 닥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 근데 진짜 이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 게 네네. 예전에 저희 어린이 조선일보 기사에서도 다뤘었는데 지금 몰디브가 수몰 위기라고 나오더라고요. 인공섬을 만들어서 국민의 절반을 이주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네, 몰디브는 1190개의 산호섬으로 이루어진 섬나라예요. 네. 근데 이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에 따르면 2100년엔 지구 평균 바닷물 높이가 2005년에 비해 무려 1.1m가 높아질 전망이라고 하네요. 그러네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부산이나 이런 그 바닷가에 있는 도시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이제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부산 시민들을 대피시켜야 된다, 이런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데 네.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죠. 이렇게 계속 지구온난화나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그럼 기자님, 이 네. 온난화를 네네. 저희가 이제 좀 막으려면 그렇죠.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결국에는 저희가 실생활에서 환경 보전을 실천할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에너지 같은 것들, 전기를 절약해야 되겠죠. 전력을 좀 절감하는 것, 전기, 이제 불 끄고 다니고 필요 없는 전기 같은 것들은 절약을 할 줄 아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고요. 또 이제 플라스틱이나 이런 좀 석유화학 제품들 역시 되도록 아껴 쓰고 재활용하고 또 분리수거 잘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 아직까지도 텀블러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훌륭하십니다. 아주. 네. 그럼 지금 대기업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에서는 2018년부터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 등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SK-ENS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끌어모아서 지하에 저장을 하는 탄소 포집 기술을 이제 연구원들과 같이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CJ 대한통운,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그 물류 회사죠. 이곳에서는 2030년까지 모든 차량을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전기 화물차로 교체할 예정인데요. 이미 이제 배송 현장에 1톤짜리 전기 화물차 4대를 투입한 CJ 대한통운은 올 연말까지 28대를 추가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기업들도 솔선수범을 해가지고 재생에너지를 많이 쓰고 전력을 절감하고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저도 지금 제가 운전하는 차가 네. 하이브리드 차거든요. 하이브리드 차가 이제 내연기관이라고 하죠. 이제 그 휘발유가 들어가는 엔진과 네. 그 전기로 가는 배터리가 이제 같이 들어가서 병렬이라고 해서 네네. 병렬 맞나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같이 두 개가 움직여서 기름을 조금 상대적으로 덜 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환경오염을 조금 줄일 수 있고 환경 보호에 제가 힘을 쓸 수 있는 거죠. 역시 어린이 추술보 작가다우십니다. 네, 여러분, 큰 일은 정말 큰 일을 해야지 큰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 하나하나가 모여서 뒤를 돌아보면 그것이 큰 일이 돼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이 환경 보호를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일회용 용품을 조금 덜 쓰고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진다면 그렇죠. 환경 보호에 엄청나게 큰 힘이 될 거예요. 맞습니다. 네, 저희 다 같이 환경 보호에 힘쓰면서 멋진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 어떻게 재밌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희는 매일 조금씩 노력하는 저희 두 사람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잠깐만! 무슨 일이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정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